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영고등학교 2학년 통합사회 원격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해야 되는 부분은요. 5단원 시장경제와 금융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이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습지가 3장 나갔는데요. 3장을 1시간에 하기에는 너무나 분량이 많아서 제가 수업을 2개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자, 시장경제와 금융 1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자본주의의 의미와 자본주의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우리 학습 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순서 우리가 처음에 자본주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우셨지만 저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는 시장 경제와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본주의의 특징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 제가 지금 제작한 거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거 보이시나요? 자, 학습지 오늘 한 장만, 자, 3장 중에서 한 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본주의의 의미와 특징, 또 사유재산 제도가 무엇인지, 수요와 공급이 무엇인지, 또 자본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29쪽.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이 교과서 129쪽인데 여러분 지금 교과서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자, 교과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교과서에 오늘 배워야 될 내용 129쪽은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자본주의의 의미와 특징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자본주의는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장 경제의 운영 원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알아야 되는 단어 사유재산 제도, 경제활동이라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 다시 읽어볼까요?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소유권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써 있어요. 자, 오늘 어려운 단어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차근차근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 모습을 보니까 반가우시죠? 자, 우리 인사 한번 할게요. 자, 오늘 해야 되는 자본주의 수업 잠깐 설명할게요. 이 자본주의 수업은 좀 여러분이 다루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교실에서 설명하고 또 교실에서 칠판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다양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설명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 저도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천천히 자세히 자, 여러분이 원리부터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자본주의의 의미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겠죠. 자본주의란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장 경제의 운영 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자, 사유재산 제도라고 하는 말은 개인이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법적으로 개인이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 이전,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재산은 개인이 가질 수 없었고 권력자들이나
왕이나 귀족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겠죠. 개인이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사유재산 제도라고 하고, 이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시장경제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경제라고 하는 말은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여러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는 제도를 시장경제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또 어려운 말이 하나 나왔네요. 자, 여기 보면 수요자, 공급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죠? 맞아요. 중학교 때 우리 사회 시간에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요. 근데 너무 오래전에 공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무엇인지. 자, 수요와 공급은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할게요. 자, 수요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가격에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물건의 이 가격이면, 사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을 수요라고 해요. 내가 이 10,000원이 있는데 이 10,000원으로 뭘 갖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을 수요라고 해요. 수요는 어떠한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수요는 어떤 마음이냐면 물건을 갖고 싶은 마음 또는 사고 싶은 마음, 이러한 마음을 수요라고 합니다. 자, 공급은 일정한 가격에 어떤 상품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판매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산을 하고 있거나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 정도 가격이면 이 물건을 팔고 싶어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을 공급이라고 해요. 그런데 수요의 마음과 공급의 마음은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요의 마음은 가격이 싸면 쌀수록 많아지고요. 공급의 마음은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더 많이 팔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라고 해요.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량이라고 하는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양이에요. 자, 1,000원에 2개를 살 것인지 1,000원에 5개를 사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 또는 1,000원에 2개 하는 것이 500원에 2개 할 때 나는 어떤 것을 더 많이 사고 싶을까 하는 마음, 이러한 것에 따라서 수요량은 결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 법칙은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상품의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너무 비싼데 2개 살 거 하나만 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가격이 또 내려가면 수요량은 그래서 증가하게 되겠죠. 가격이 싸졌네. 그럼 내가 2개 살 거 4개 살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러한 것을 수요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내가 파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공급량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양이 어떻다라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급 법칙이라고 하는 건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인 공급은 상품의 공급량을 증가하려고 하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이윤이 많이 남지 않겠다라고 해서 공급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고 계시지요?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양을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요자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을 줄이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을 늘립니다. 이처럼 상품의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수요 법칙이라고 하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수요 곡선입니다.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양을 공급량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급자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을 줄입니다. 이처럼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공급 법칙이라고 하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공급 곡선입니다. 자, 여러분,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잘 들어보셨어요? 자, 수요의 마음은 사고 싶은 마음, 갖고 싶은 마음, 공급의 마음은 팔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했어요. 자, 수요의 마음과 공급의 마음이 만나는 곳을 시장이라고 하고 이 시장에서는 가격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 사고 싶은 마음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 바로 여기가 시장인데 바로 여기 요 부분에서 우리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3,000원이면 이 물건을 살 거야 라고 하는 마음과 내가 3,000원이면 이 물건을 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요 부분, 여기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균형적인 가격, 서로 마음이 서로 미치지 않는 마음이 만나는 곳에서 내가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을 시장 경제, 시장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자본주의의 특징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 자본주의의 특징에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개인이나 기업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의 부도 증가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생산을 많이 하거나 이익을 많이 남기게 되면 사회 전체의 부도 증가한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나의 소득이 늘어나면 국가 전체의 GDP가 상승한다 라는 말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자본주의의 두 번째 특징, 자,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자, 개인과 기업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쟁하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자유로운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한다라는 말은 어떤 경쟁을 통해서는 더 좋은 물건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또 경쟁을 하면서 더 가격이 싼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그렇게 되면 자, 우리가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효율적이라는 말의 뜻은 비용은 감소시키고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해요. 비용은 감소시키고 만족을 최대화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자본주의의 특징, 시장 가격에 따른 상품 거래. 자, 세 번째 특징인데요. 자,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따라 여러 가지 상품이 거래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살펴보면 사유재산 제도를 토대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 등의 생산 요소,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기본 요소가 대부분 사유화라는 말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이러한 사유화를 통해서 상품으로 매매될 수 있고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등의 모든 경제 활동이 가격기구, 즉 시장기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처럼 경제 주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유로운 이익을 수고하는 시장 경제 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경제 체제를 시장 경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우리 경제 활동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경제 활동에는 생산과 분배, 소비라고 하는 단어가 이루어지는데요. 생산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 제조하는 일, 또는 운반하는 일, 판매하는 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소비는 그것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내가 사거나 하는 일을 소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켜서 먹는다든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일을 소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분배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자, 이 분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중에 지금 대답으로 나눠주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경제에서의 분배는 나눠준다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의 분배는 어떤 생산이나 소비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대가를 분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대가로 한 달 후에 뭘 받죠? 월급을 받아요. 이거를 분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은행에 내 예금을 입금하고 예금했을 때 여러분은 한 달 후에 뭘 받죠? 이자를 받게 되겠죠. 이렇게 분배는 경제에서 하나의 대가다. 그러니까 분배는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대가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많이 어려우셨죠? 자, 많이 어려우셨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잘 들어보지도 않았고 경제적인 용어가 많았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깔딱고개를 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동영상 한 번 더 돌려보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 진영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워낙 똑똑하고 이해력도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 걱정 없이 수업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수업이 조금 어려우셨죠? 그래도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건강을 조심하십시다. 자, 우리가 아주 날씨도 춥고 다니시기 힘드시겠지만 우리 조금만 참고 우리 만날 날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자, 우리 이 자본주의에 대한 수업 2차분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공책에 필기할 내용이 많긴 하지만 여러분이 공책을 안 갖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라고 하고 싶고요. 수업을 들으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메모해 두셨다가 교실에 만났을 때 저에게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